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 다뤄드릴 주제는요, 입주 청소랑 퇴실 청소 이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이랑 그리고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원룸이나 빌라, 아파트 다 중개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 청소에 관련된 부분이 생각보다 민감하고 금액에도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한번 다뤄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어제 친한 동생이 저에게 집을 구해가지고 이제 원룸을 계약을 하게 됐는데, 아직 계약서 작성을 안 했고 이제 계약금을 입금해둔 상태예요. 그 전에 입금하기 전에 이제 조율을 좀 꼼꼼히 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실 청소비 같은 것도 확인을 했는데, 보통 원룸에 대비해서 금액이 너무 높은 겁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 퇴실 청소비는 왜 이렇게 천차만별일까? 이 부분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즘에는 원룸도 많이 귀해져가지고 세입자가 잘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제 기준에서는 구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물건은 그에 비해 수요에 비해서 딸리다 보니까 전세는 훨씬 수요가 줄어들고 월세 수요가 좀 많은 상황인데요. 지인들도 이제 많이 구해드리고 연락도 많이 오고 해요. 사소한 부분 가지고도 티격태격하는 부분들이 잘 없는데, 특히 지인일수록 저에게 더 많은 요청을 하게 되고 좀 더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첫 자취를 하려고 나오는 친구들은 이 눈높이도 다르고 높고 막연한 상상 혹은 환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값어치를 굉장히 많이 따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룸을 구하는데 조금 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퇴실 청소비에 관련된 건데, 보통 퇴실 청소비는 이 계약서 쓰는 날에 특이하게 작성하기 전까지 대부분 물어보지 않는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나갈 때 내는 돈이기 때문에 이 나갈 때 내는 돈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사전에 하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자,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 작성할 때 퇴실 청소비 얼마가 있다라는 내용을 그 상황에서 딱 듣게 됩니다. 퇴실 청소비가 보통 원룸에 많이 있다고 알고 계시겠죠? 이 청소비라는 항목을 되게 간과하는 항목이다. 이 청소비라는 항목에 대해서 그 계약 현장 당시에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걸 왜 받죠? 라고 질문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이 청소비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이 돼요. 입주 청소랑 퇴실 청소가 있습니다. 흔히 원룸은 나갈 때 나가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는 퇴실 청소비가 보통 있습니다. 퇴실 청소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나가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다음 세입자를 받기 전에 내는 청소비입니다. 이건 릴레이식으로 또 다음 사람이 또 살다가 나갈 때는 또 돈을 내고 그 다음 사람이 입주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한마디로 청소비를 후불제로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대로 입주 청소는 어떻게 될까요? 입주를 하면서 하는 청소기 때문에 빌라나 아파트 이런 곳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입주하시는 분들이 보통 방 2개나 3개 혹은 평수가 넓다 보니까 업체를 전문적으로 고용을 해서 시간 단위 혹은 평 단위로 계산을 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럼 입주하실 때 청소를 싹 하고 들어오시는 개념이 입주 청소겠죠. 자, 왜 원룸은 퇴실 청소를 받고 빌라나 아파트는 입주 청소를 받느냐? 자, 뭐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대부분 금액이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전문 인력,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본인들이 그냥 선택사항으로 돈을 내고 입주 청소를 합니다. 물론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금액이 크거나 평수가 크면은 입주 청소를 하십니다. 첫 입주가 아닌 이상 이전 세입자가 살고 나갔다 혹은 오래 살고 나갔다 이러면 집을 다 수리해주는 조건이 아니라면은 대부분 입주 청소를 하시기 마련이죠. 입주 청소는 아무래도 업체를 쓰다 보니까 평당 단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을 통화를 해봤지만 금액 차이가 조금씩, 그리고 뭐 친절도나 서비스의 퀄리티 이런 부분은 좀 주관적이라서 배제하다 하더라도 금액은 어느 정도 시세에 맞게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큰 오차 범위가 없어요. 근데 이 퇴실 청소를 얘기하다 보면 퇴실 청소비가 어떤 데는 3만원, 어디는 5만원, 어디는 7만원, 제가 거의 3만원부터 어제 15만원, 최대 20만원까지 받습니다. 만원 단위로 거의 계약하면서 다 다양하게 받거든요.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 받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어제 청소비는 15만원이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보통 15만원이 넘어간다 이러면 전문 업체를 고용하는 겁니다. 전문 업체, 청소업체에서 와서 해주시는 거예요. 장비를 들고 서비스를 해주시는 그런 업체에서 오시는 건데, 자, 이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평수를 떠나서 일단 움직이면 장비를 들고 움직이는 그런 출장료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만원 이상을 보통 받으십니다. 보통 원룸이어도 20만원을 부르시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자, 근데 원룸 호실이 많거나 아예 전속으로 좀 맡기거나 뭐 이렇게 입출입이 좀 많은 빈번한 곳들은 디스카운트를 해주거나
좀 네고시에이션을 해서 15만원 정도 혹은 18만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13만원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한 10만원 정도 좀 애매하죠. 10만원은 청소업체가 전문적인 인력이 와서 하기에는 금액이 조금 저렴한 편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뭐 한 9만원, 10만원, 11만원 이런 정도 금액대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준청소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개인은 개인이에요. 청소 전문 업체가 장비를 구비해서 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구비하신 그런 물품을 가지고 청소만 주로 하러 다니시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께서 전문적인 업체가 아닌 개념인데 청소를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준용역, 준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청소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만족도나 퀄리티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퇴실 청소비는 조금 낮은 측면이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입주를 하시는 분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이런 전문 청소 고용 업체를 쓰면은 물론 나갈 때 굉장히 금액이 비싸고 또 나갈 때도 그런 비용을 내야 되지만 실제 입주하시는 릴레이로 이어받은 그 세입자는 아무래도 청소에 관련해서는 별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한 중간급 정도 되는 분들 보면은 화장실에 물때는 안 없어졌네요. 냉장고 위에 먼지는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먼지가 좀 있네요. 창틀은 좀 덜 닦였는데요. 이런 식의 피드백이 좀 있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퇴실 청소비 3만원, 5만원 뭐 이 부분은 뭘까요? 사실 지금 시세는 거의 3만원은 거의 없고요. 5만원부터 뭐 8만원 이런 식으로 좀 받는데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자, 단계별로 좀 내려가죠. 집주인이 직접 청소하는 겁니다. 정답이죠. 네, 집주인이 퇴실 청소비를 받고 세입자가 나가면 청소를 싹 하는 건데 아무래도 만족도는 거의 최하입니다. 왜냐면은 그냥 뭐 빗자루질하고 바닥 물걸레질하고 뭐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냥 샤워기로 한번 청소 전체 하고 물로 닦고 이 정도기 때문에 수납장이나 혹은 구석이나 벽면, 뭐 곰팡이, 물때 이런 부분은 다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시 청소를 하시거나 다이소 같은 곳에 가셔서 청소 물품을 사서 임차인이 새로 청소를 하죠. 그러면서 청소비 받는다면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왜 청소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평불만하고 짜증을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소비가 퇴실 청소비는 이렇게 천차만별이다. 입주 청소는 거의 단가가 시세가 정해져 있다. 그 차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업체 선정의 차이다, 전문성의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나 입주 상태 혹은 퇴실 상태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리고 자취를 이제 하신다 이런 분들은 퇴실 청소비가 있는지, 퇴실 청소비는 얼마 정도 하는지, 퇴실 청소비가 좀 높다면 전문 청소 업체를 고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 합리성이나 정당성, 당위성을 부여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컨텐츠를 찍게 된 계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처음 자취하는 동생이 와서 집을 계약을 하려고 이제 계약금 보내기 전에 제가 좀 꼼꼼하게 따졌어요. 평소 듣는 말과 같은 사장님 혹은 소장님, 뭐 아파트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10억짜리 빌라 전세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깊게 들어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좀 피곤하시다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죄송하다고 하긴 했어요. 뭐 하지만 어쨌든 제 손님이고 저를 믿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의 좀 믿음은 보답해드리고 싶었고, 처음 자취하는 친구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았고 또 거기에 더불어 청소 비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하다가 청소비가 이렇게 원래 많이 나와요? 라는 질문을 동생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줬고,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한번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입주 청소, 퇴실 청소 차이, 그리고 비용이 왜 이렇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중개사님들이 보거나 혹은 실무에 계신 분들이 보면은 너무도 간단한 얘기인데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실제로 자취를 하고 싶거나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제 혹은 그동안 원룸을 구해주면서 이 청소비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꼭 찍어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